안녕하십니까. 저희는 대한민국 독립유공자 중 1인인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 한국 이름으로 서코필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목차를 살펴보시면 처음으로 스코필드의 성장 배경, 다음으로 우리 사회의 기독교 사회복지의 도입 과정, 스코필드가 우리 사회에서 행한 활동 및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에 대해 말씀드리고, 스코필드의 에스파이푸스 인성에 대해 각각 정신력의 영성과 철학성, 심력의 지성과 감성, 체력의 신체성과 사회성에 대해 발표하겠습니다. 먼저 스코필드의 성장과 배경에 대해 발표를 시작하겠습니다. 스코필드의 풀 네임은 프랭크 윌리엄 스코필드입니다. 스코필드는 1889년 영국의 럭비시에서 태어나 영국에서 고등학교를 다녔습니다. 참고로 여러분이 아시는 럭비 풋볼이 바로 이 영국 럭비시에서 탄생해 지어진 이름입니다. 스코필드는 고등학교까지는 성적이 좋지 않았고 집안 형편도 그리 좋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1907년 캐나다로 이민을 가게 되며 수의학에 관심을 갖게 된 스코필드는 토론토 대학교 온타리오 수의과 대학에 입학하며 1911년 자신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박사 학위를 취득하며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습니다. 이후 1916년 한국의 세브란스 의학전문학 교장 에디슨의 초청으로 세균학과 위생학 교수로 한국에 들어오게 됩니다. 1년 뒤인 1917년 그는 1년 만에 한국어 선교사 자격증 시험에 합격하며 자신의 한국식 이름을 만들었습니다. 한국식 이름은 자신의 성을 음차하여 철학적 뜻이 담긴 단단하고 무섭고 남을 돕는다 라는 뜻의 서코필이라고 지었습니다. 이후 1919년 한국이 미국의 민족 자결주의를 표방할 것이라는 소식과 이승만과 안창호, 이강석 등 독립운동을 준비한다는 소식을 듣고 3.1운동을 지원하고 돕게 됩니다. 스코필드는 3.1운동에 참여해 현장을 직접 카메라에 담고 글로 남겼습니다. 또한 3.1운동 외에도 1919년 4월 15일 일본이 제암리의 한 교회에 사람을 불러놓고 학살한 제암리 학살 사건 또한 현장에 찾아가 촬영하며 일본의 이러한 만행들을 보고서와 신문으로 작성하며 세계에 일본의 만행을 알렸습니다. 당시에 스코필드가 이러한 일들이 가능했던 이유는 일본과 영국은 영일 동맹으로 영국계 캐나다인이었던 스코필드는 일본에 대해 어느 정도 자유로웠기 때문입니다. 스코필드는 이러한 자신의 신분을 사용해 도망다니는 사람들을 도와주고 구출해주며 일본 경찰에게 구타를 당해 온몸을 심하게 다친 사람을 병원에 입원시키며 스코필드가 올린 보고서와 글과 사진들로 일본은 세계로부터 질타를 받게 되었습니다. 스코필드의 한 가지 이야기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김일옥 저자의 서코필 3.1운동을 세계에 알린 스코필드 박사 이야기라는 책의 한 이야기로 스코필드가 기차를 타고 가던 중 한 조선인이 일본 헌병의 호위를 받는 것을 보고 스코필드는 그 조선인이 이완용이라는 것을 깨닫고 가서 인사를 하게 됩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캐나다에서 온 선교사 스코필드입니다. 이에 이완용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완용이요. 그리고 이완용은 한참을 생각하다 스코필드에게 묻습니다. 선교사 양반, 내가 예수를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오? 라는 질문에 스코필드는 어려울 것 없습니다. 그냥 2천만 조선 사람들 앞에 머리를 숙여 진심으로 사죄하면 됩니다. 라고 말하게 됩니다. 이 대답을 들은 이완용은 조용히 자리를 떴다고 합니다. 이후 스코필드는 서대문 형무소와 여러 형무소에 다니며 독립운동 수감자들을 찾아다니며 위문하고 수감자들의 고문 여부가 있는지 파악하여 있다면 일본의 비인도적인 만행 중지를 호소했습니다. 다음으로 1920년 스코필드는 강도를 가장한 스코필드 암살 미수 사건, 자신의 교수직 계약 만료, 한국을 돕는 것에 대한 조선 총독부 당국의 강제 출국 조치로 인해 캐나다로 돌아가게 됩니다.
하지만 이후로도 스코필드는 수차례 한국을 방문하고 3.1운동 당시의 역사 기록과 사진을 한국에 기증하였습니다. 이후 1958년 대한민국 건국 10주년 기념식에 초빙되어 1960년 대한민국 문화훈장을 수여받고 1968년 건국공로훈장, 1969년에는 한국에 정착하여 여생을 마치게 되며 1970년에 외국인 최초로 한국 국립묘지에 안장되었습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 기독교 사회복지의 도입과정에 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스코필드는 한국 독립운동과 기독교 사회복지 발전에 큰 기여를 했습니다. 기독교 사회복지의 원칙을 실천하며 약자와 소외된 사람들을 돕는 데 힘썼으며 YMCA와 협력하여 사회복지 활동을 전개하고 한국의 여러 인사들과 교류하며 기독교적 가치관을 바탕으로 사회복지를 발전시켰습니다. 가장 먼저 정직의 중요성입니다. 기독교에서 정직은 매우 중요한 가치입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이웃에게 진실하라고 가르치며 거짓을 경계하고 사회복지 실천에 있어서도 정직은 필수 덕목입니다. 사회복지사와 클라이언트 간의 신뢰관계는 정직성을 바탕으로 형성되며 윤리적이고 투명한 서비스 제공을 위해서 정직해야 합니다. 정직은 개인과 사회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며 부패와 비리를 예방하고 공정하고 정의로운 사회를 만드는 데 기여합니다. 따라서 기독교와 사회복지 분야에서 정직은 매우 중요한 가치이며 이를 실천하기 위해 노력해야 합니다. 두 번째로 자애와 엄격함의 조화입니다.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애로움,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으로라며 자애와 엄격함의 조화를 강조했습니다. 기독교는 약자와 가난한 이웃에 대한 사랑과 자비를 가르칩니다. 예수님께서는 약한 자를 괴롭히지 말라고 하셨으며 이웃의 사랑의 중요성을 강조하였습니다. 또한 부정의와 불의에 대해서 엄격한 태도를 취할 것을 당부하시고 사회복지 실천에도 마찬가지로 클라이언트의 인권과 존엄성을 지키는 자애로운 자세와 사회 정의를 실천하기 위한 엄격한 태도가 필요하다 하셨습니다. 세 번째로 국가 발전의 기여입니다. 기독교와 사회복지는 개인과 사회의 발전을 추궁하며 궁극적으로는 국가의 반영에 기여하는 것을 목표로 합니다. 정직성과 윤리의식을 갖추고 있어야 하며 자애로운 마음과 엄격한 원칙을 조화롭게 지녀 균형 잡힌 자세가 필요하고 정치, 경제, 교육, 문화 등 다양한 영역에서 정직하고 윤리적 리더십을 발휘하며 이를 통해 건강하고 지속 가능한 국가 발전을 이루어 나갈 수 있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우리 사회에 미친 영향력은 학문적 기여, 문화적 이해, 역사적 영향이 있습니다. 학문적 기여로는 한국의 역사와 문화의 연구를 통해 한국학의 기초를 다지고 한국에 대한 서구의 이해를 돕고 한국학의 연구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문화적 이해로는 한국의 독특한 사회적 맥락을 서구에 소개하는 데 기여했습니다. 이는 스코필드의 열린 마음과 문화적 호기심을 보여주며 한국어 선교사 시험에 합격하며 한국식 이름도 짓고 문화적 이해를 보여줍니다. 역사적 영향으로는 한국 역사에 대한 연구를 통해 한국의 국제적인 위상을 높이고 3.1운동과 제암리 학살 사건 등의 보고서를 제출하고 한국에 기증하는 등의 활동을 했습니다. 자, 이제 스코필드의 에스파이프스 인성을 분석해 보겠습니다. 에스파이프스는 인간의 이성은 인간의 행동으로 나타나며 조직화된 행동은 종합적인 그림으로서 정신력, 심력, 체력으로 나뉜다고 합니다. 먼저 정신력 분석의 영성을 보면 깊은 신앙심을 바탕으로 한국에서 선교 활동을 하고 단순히 종교 신념에 그치지 않고 한국인들의 고통을 함께 나누고 도우며 제암리 학살 사건의 참상을 세계에 알리고 고발하여 정의와 인권을 위해 헌신했습니다. 이러한 활동은 개인적 신앙심을 넘어 사회적 정의와 연결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3.1운동의 제 34번째 인물로 불립니다. 철학성으로는
그의 행동과 선택에서 잘 드러나며 한국인들의 독립과 인권을 위해 자신의 안전을 무릅쓰고 활동하며 이는 깊은 인류애와 정의감에서 비롯된 것이며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를 중시하는 가치관의 바탕이며 자신의 직접적인 행동으로 입증했습니다. 다음으로 심력 분석의 지성에는 스코필드의 정직입니다. 거짓말의 경우 그 거짓말을 덮으려 다른 거짓말을 하며 이 거짓말은 반복된다고 주장합니다. 정의로운 사람으로 약자에게는 비둘기 같은 자애로 강자에게는 호랑이 같은 엄격함으로 대해야 한다고 말하며 비판 정신을 기르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국력 신장에 도움이 되는 인재를 가리키는 동시에 1960년대의 경제성장 과정에서 나타난 부익부, 빈익빈 현상을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것을 시작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다음으로 감성으로는 예의를 중요시했습니다. 외국에 나가게 되더라도 항상 지인들의 안부를 묻고 타인을 인격체로 대하며 나이가 어릴지라도 함부로 하지 않는 예의와 품격을 갖추었습니다. 어려울 때 친구가 참 친구라 하였습니다. 성경 말씀처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는데 그는 실제로 생명의 위협을 받으며 한국과 한국인을 사랑했습니다. 또한 그는 다른 외국인처럼 양대인이 아닌 겸손과 근면의 상징인 소박함을 보여주었습니다. 마지막으로 체력의 신체성으로 자신이 영국계 캐나다인이라는 이점을 사용해 독립운동가들을 응원하고 수용소에 갇힌 사람들을 격려하며 일제의 과한 고문을 비판하고 자신은 대학 시절부터 소아마비로 지팡이를 사용했지만 가장 앞서서 일제를 비판하고 한국을 도와주었습니다. 사회성으로는 한국인들도 쉽게 나서지 못하는 일들을 먼저 나서 리더십을 보이며 힘든 사람들을 돕고 자신이 직접 한국말을 배워 사람들과 소통하며 협력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저희가 자료조사에 사용한 출처입니다.